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을풍수, 궁궐풍수, 사찰풍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서원풍수와 전통가옥풍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원풍수는 언제 만들어지게 됐느냐 하면 연산군, 조선 때 10대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폐비 윤씨 사건으로 인해서 성균관에서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폭정을 하면서 중신하들을 부관 참시도 하고 극형에 참하기도 하면서 향교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향교가 무너지면서 성균관에서도 도대체가 이건 정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 성리학을 위해서 서원으로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조선 중기 때서부터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강당 중심 서원이 있고 사당 중심 서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형을 보면 강당이 있고 동제 건물, 이쪽은 서제 건물, 그 다음 앞에 누각, 이 뒤에가 사당,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사당, 이쪽이 동제, 이쪽이 서제, 앞이 강당, 누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당은 공부하는 곳이고 사당은 그 서원에서 배양하고 있는 인물을 제사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동제는 선배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이고 서제는 후배 학생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제와 서제 위치랑 강당, 동제와 서제 위치랑 사당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혈자리, 명당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동제와 서제 바로 끼고 있는 강당이 위치하고 있다면 여기가 혈자리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 동제와 서제와 사당이 만들어져 있으면 사당이 혈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당 중심 서원, 그 다음 여기는 사당 중심 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소수서원이나 그 다음에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형식을 벗어난 특이한 양식이므로 그 두 개 서원은 좀 빼도록 하고, 대부분 서원들을 보면 이런 형식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먼저 강당 중심 서원의 하나를 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 가면 도동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자도 도가 동쪽으로 왔다 하는 서원입니다.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학문인 성리학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누구를 배양한 서원이냐? 한헌당 김갱필이라고 하는 사람을 배양한 서원인데, 연산군 시절에 극형에 참여져서 갑자사와 무오사화 때 극형에 처해지는 사람을 배양한 서원인데, 이 김갱필이가 얼마나 수준이 높았느냐, 이름 자체에서 바로 나타나죠. 도가 동쪽으로 왔다, 성리학의 대가가 동쪽으로 왔다, 또는 이 김갱필이를 뭐라 하느냐, 도학지종이라 이야기를 했다. 성리학의 최고봉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거를 인정한 사람이 누구다? 태계 이황 선생님이에요. 태계 이황 선생님이 김갱필이를 보고 정말 수준 높은 사람이었다. 이런 김갱필이를 배양하고 있는 도동서원을 보면, 자, 어떤 산 모양의 도동서원이 입지했나를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도동서원입니다. 도동서원의 뒷산을 보면 둥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도동서원은 뒷산이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도동서원이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은 이런 식으로 평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풍수형국에서는 뭐라고 보느냐? 자라 모양의 산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자라 모양과 비슷한 것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거북이가 있죠. 자라 모양과 거북이 모양에 따라서 혈자리, 명당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라는 가장 강하게 좋은 땅기운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일까요? 자라목입니다. 자라목 위에 올라간 도동서원입니다. 그럼 이걸 거북이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똑같이 생겼으니까. 거북이는 어깨에 강한 힘을 갖고 있고요. 앞발이라서. 안 그러면은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자궁 쪽에 혈을 또 명당혈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목 위에 올라간 게 확연함으로 도동서원은 자라형국, 오항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라와 거북이의 주 특징은 뭐냐? 뒷산이 둥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머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머리가, 거북이는 이 머리가 둥그렇게 좀 솟아 있고요. 이 부분이 블록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자라형국은 대가리가 없죠. 머리가 없죠. 그래서 쭈삣하게 그냥 평지처럼 쭉 앞으로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북이요, 이게 자라란 얘기입니다. 도동서원을 가서 보시면 이 앞부분이 논바닥으로서 평지를 이루고 있기에 이거는 자라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경정릉, 서울의 경정릉을 가봐도 뒷산은 똑같이 자라 등짝같이 생겼으며 앞에는 쭉 하고 뻗었어요. 그래서 경정릉도 여기에 왕릉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자, 도동서원의 강당입니다. 지금 어디 부분이냐? 이 부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디를 제일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얘가 지금 중정당이라고 하는 강당인데 이쪽 부분에 강당 앞에 밑에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강당이고요. 요 밑에 요 주춧돌을 이제 도동서원에 가시면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요 주춧돌을 한 번 더 가까이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각물이 있습니다. 뭐같이 생겼습니까? 거북이 대가리인지 자라 대가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유사한 어쨌든 조각물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왜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을까요? 뒷산의 모양이 자라 모양의 산이므로 우리 도동서원 앞마당 주춧돌에도 이 조각물을 놔두면 뒷산의 기운을, 좋은 땅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정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우리도 인간하고 똑같아요. 산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를 빼닮은 아들, 어머니를 빼닮은 딸.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 나랑 똑같이 판박이가 나왔구나. 나랑 똑같은 성격이구나. 아, 저놈은 너무나 나를 닮았네. 그러면 너무나 애정이 더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산으로 연결시켜서 아, 거북이니까, 아, 자라니까, 아, 석조물도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또 왕릉에서도 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강당 중심 서원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당 중심 서원을 보겠습니다. 사당 중심 서원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사당이 있고 이쪽에 선배들이 기거하는 동제가 있고
후배들이 기거하는 서재가 있고 강당이 있고 누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당을 보면, 자, 이번에는 전라도 쪽에 있는 피람서원을 가보겠습니다. 피람서원은 모양이, 산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 단봉 함서형이라고 해서 봉황이 붉은 봉황이 편지를 물고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붉은 봉황이, 이거는 봉황의 목이 붉은 봉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임금님의 조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임금님의 조서는 너 이제 조정에 올라와서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태평하게 해달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조서를 입에 물고 오는 형국이라는 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금님의 조서를 입에 물고 오는 봉황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혈자리가 되겠습니까? 입이죠. 임금님 조서가 물려있는 입이 혈자리가 됩니다. 자, 피람서원을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자, 봉황이 딱 한 몇 초간 보십시오. 봉황이 좀 보이시나? 자, 이게 가운데 등짝이 되고요. 이쪽으로는 날개 하나, 그 다음 이쪽으로도 날개 하나, 기세가 있는 날개 사이에 이 부분이 봉황의 머리가 됩니다. 봉황의 머리 앞에 여기가 피람서원이, 봉황의 주둥아리 앞에, 입 앞에 피람서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만큼이 봉황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봉황의 머리 앞에 입에 해당하는 부분에 피람서원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서원들도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풍수랑 연결이 돼서 그 털을 장할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땅 기운을, 더 좋은 기운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고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관광 자체가, 명승지를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명당 터를 다니는 겁니다. 저와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 군데 문화재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다니시면서 여기가 명당터구나, 여기가 명당터구나, 여기는 어디서 어떻게 바라봐야지, 그러면 이건 봉황을 볼 수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배우시는 것이 저절로 풍수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꼭 무덤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를 보면서 우리가 손쉽게 돌아다니면서 명당터를 구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